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또 왔습니다. 나스닥이 2.75% 하락하는데 제가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아니 무슨 지수가 종목도 아니고 2% 3%씩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네요. 네, 그게 바로 미국장인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 2시간 남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단반골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때부터 이렇게 표 이렇게 올라 급등하면서 또 단테가 틀렸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고요. 자, 근데 오늘 놀라운 거는 다우지수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이 박살났는데 다우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사실 이제 이따가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AI나 반도체 회사들의 악재들이 상당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회사들이 많기도 하고 비중도 높은데, 다우지수는 반도체 회사들의 비중이 좀 적고 미국의 전통적인 사업들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나스닥이 힘들고 다우지수는 좋은 그런 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ASML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SML은 뭐냐면 반도체를 제조 생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노광 장비라고 해가지고 막 빛을 쏴가지고 막 이렇게 웨이퍼에 막 빛을 쏘는 그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는데 가이던스라고 해서 경영진이 생각하는 미래의 실적이죠. 이걸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이게 나쁘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오면서, 요즘 AI나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실적 발표할 때 월스트리트가 생각하는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실적이나 가이던스보다 더 상회해서 나와야지, 몇 개라도 하회하면 시장이 진짜 안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특히나 요즘 같은 분위기는, 코스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의 주가 지수는 거의 지금 올타임 하이, 역대 신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인 상태에서는 더더욱 예상 컨센서스보다, 예상 수치인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지표들이 나와야 시장에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체 업황을 얘기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 장비를 공급하니까 이 친구들의 업황이 전체 업황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ASML 최고 경영자께서, CEO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도체 산업이 주로 AI에 힘입어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뭐 여기까진 말이 좋은데 그 속도와 형태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거 자체가, 아니 멘트가 다 좋다가 살짝 들어보면 좀 약한 모습이 있죠. 이런 약한 모습은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SML 실적 나쁘니까 반도체 전체 실적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반도체 AI 관련주들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그 대표에는 ASML도 있었지만 당연히 엔비디아도 여기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하락을 주도한 건 주로 이제 AI 혹은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또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물론 ASML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왜 더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 형인데, 자, 그 트럼프 형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최근에 이제 피격됐을 때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영상이 있어서 한번 좀 볼 건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트는데 총이 지금 요때 지나가죠. 총이 딱 요 순간에 지나가면서 트럼프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이 저 선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관통을 당했겠죠. 근데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린 덕분에, 그리고 총알이 여기서 지나가죠. 그런 덕분에 트럼프가 살았다라는 그런 건데, 트럼프가 최근에 정말 긴 그 인터뷰를 했어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아주 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저도 한번 좀 트럼프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그 번역한 것도 글을 한번 보시면 좋고, 어쨌든 간에 그 인터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특히나 오늘 장과 오늘 주식시장과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대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대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만을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고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험이냐, 우리가 왜 대만을 이렇게 보호해 주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냐, 대만 보호 알바노, 그리고 돈 내놔. 미국이 대만을 해줄 수도 있는데, 해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방위금을 받고 싶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있었고, 미국이 대만을 보호를 잘 안 해주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 어떤 이런 시도들이 있을 때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서 많이 만들지만, 이제 메모리 외의 반도체가 막 엄청나게 계산하는, 로직하는 뭐 그런 반도체들은 TSMC에서 결국에는 만들거든요. 대만의 TSMC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의 TSMC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TSMC의 주가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또 TSMC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혹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돼서 워낙 좋았던 AI 반도체 관련돼서 워낙 좋았던 뭐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이,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언급한 회사들이 대부분 다 나스닥에서 있기도 하고 나스닥에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트럼프가 한 방만 때렸으면 모르겠는데, 바이든 형이 또 한 펀치를 하나 더 날렸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쿄 일렉트론이나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계속 제공할 경우 가장 엄격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동맹국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를 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ASML 혹은 트럼프 발언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기서 바이든이 또 이렇게 한마디 또 하니까 시장이 더 아픈 거죠. 중국 어떻게 지금 ASML 지금 중국에 엄청 많이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애매해진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압박을 주면 진짜 이게 시장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고요. 근데 참 주식시장이 참 솔직한 게, 이 반대되는 기업들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대만의 안보가 위기라는 거는 대만의 파운더리 업체들이 위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더리라는 게 이제 다른 회사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 생산하는 거를 파운더리 회사들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파운더리 일을 하는 게 대만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파운더리를 하고 있고,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더리스 같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회사들 파운더리를 어쨌든 나름대로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추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꽤 좋고, 심지어 또 이런 회사들은 중국과도 거래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했던 어떤 중국 반도체 압박에서도 되게 자유로운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가가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약간 하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미국 AI 반도체 관련돼서 주가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부담스럽게 높은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했던 트럼프의 인터뷰도 한번 보셔도, 전체 원문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있었던 흥미로운 얘기들 몇 개만 좀 갖고 와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 신문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에 한 거짓 주장들을 계속 집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마존 주가가 좀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커버그랑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페이스북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그를 무기한 차단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에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일단 그때부터 트럼프랑 마크 저커버그랑 이제 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계속 이제 소셜 미디어 업체, 특히 메타는 진짜 좀 강한 어조로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메타의 강한 경쟁자로 언급됐던 트럼프도 재임 시절에 틱톡을 뭐 미국에 팔아라, 틱톡을 금지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트럼프의 생각이 이번에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메타가 너무 싫으니까 틱톡을 지지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을 미국 외 기업들보다 우선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일한 예외가 틱톡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서 나는 트럼프죠. 트럼프는 틱톡을 지지하고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틱톡이 없어진다면 남는 게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뭐냐? 바로 마크 저커버그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마크 저커버그가 싫으니까 마크 저커버그의 회사에 경쟁할 수 있는 틱톡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오늘 나락가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트럼프는 계속 법인세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의 많은 정책들 기본적으로 좀 감세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고 또 관세라고 해서 이제 해외 물건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60%에서 10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히 관세 같은 경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사실 트럼프는 석유 수출을 제외하고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딱히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트럼프의 관세나 이민 제한, 세금 감면 조합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도 다루는 인물이긴 한데, 미국 최고의 은행은 JP 모건이고 JP 모건의 CEO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부 장관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나 했더니, 역시 트럼프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그는 나토에 대해 어느 정도 옳았고 이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그는 경제를 꽤 잘 성장시켰습니다. 세금 개혁은 효과가 있었고, 그는 중국 일부 문제에 대해서 옳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이 칭찬을 했었고, 뭐 이 칭찬이 그 트럼프가 보면은 되게 뭐랄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자기 칭찬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이미 다이먼을 이제 갑자기 재무부 장관으로도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이거는 지난번 제가 트럼프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트럼프가 중국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유럽 연합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했냐면, 트럼프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트럼프는 2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유럽에서 미국 자동차를 별로 수입하지 않는 거고, 또 미국 농산물도 수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야, 유럽 애들도 지금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에 유럽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의 EU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언제든지 생각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원래 뭐 재앙이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걸 이해하거나 가질 거고, 혹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 트럼프의 최근에 가장 긴 인터뷰,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한 인터뷰를 보고 느낀 점은, 럼프 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아군과 적군이 바뀌고, 일단 칭찬하면 무조건 좋아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발언을 했을 때 늘 반대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테크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도 존재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빅테크들 얘기하면서 외국 경쟁자들이 그들을 대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언급도 했었고요. 그리고 말로만 위협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주식과 관련된 뉴스, 테크와 관련된 뉴스, 혹은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